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영끌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영끌 투자를 이제 시도하는 분들, 또 계획하는 2030 세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가을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뭐 관망 또는 소폭 하락장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영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영끌에 대한 실입주를 위한 영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 영끌 투자가 지금 과연 하면 어떤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영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은 충족이 되었을 때, 또 될 때 영끌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요, 영끌 투자를 하기 위한 조건,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영끌 투자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끌 투자를 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끌 투자를 위한 조건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바로 시기인데요. 올해는 저는 시기상 무조건 좀 관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라도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여름까지는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천천히 시장의 분위기를 좀 관망하시면서요,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세 하락이라고 평가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분위기상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장이. 그러므로 섣불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깊이 있는 하락을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를 관망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그냥 무작정 시장 분위기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보합인지 이렇게 시장 분위기만 관망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관망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그렇게 시장 관망을 하면서 내가 사고 싶은 동네, 또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단지 등은 리스트를 좀 목록을 추리셔가지고요, 그 해당 아파트, 해당 물건에 대한 가격의 모니터링, 가격적인 모니터링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는 어떤데, 예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 그 가격이 변해 가는지, 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이거를 모니터링 하시면서요, 본인들이 진입할 그 시기를, 타이밍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관망이라는 거는 시장의 분위기, 넓게 시장의 분위기를 봐라 라는 뜻이지만, 또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의 가격, 그다음에 물건의 개수, 이런 거를 좀 모니터링을 같이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같은 분위기,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저를 포함한 주변의 다주택자들을 보면 신규 투자를 서둘러 하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면서 여유 자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올해는 실탄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은 실탄에 대한 발산은 내년 이후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끌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가격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그러니까 2021년 가을에 고점을 찍은 후에 대부분의 아파트 거래가 멈춰섰습니다.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수요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장에는 심리적인 수요가 확실하게 꺾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가격에 대한 재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중소형의 경우에는 작년 가을, 그러니까 고점 대비 기준을 해가지고요, 한 15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중대형의 경우에는 한 15% 정도 하락했을 때 진입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매매가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전세가는 조금 다릅니다. 전세가는 8월 임대차 3법 1기 졸업생들, 그러니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그 임차인들이 되겠죠. 이러한 졸업생들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전세가의 상승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매매가처럼 하락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생각처럼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미비하게나마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매매가의 그 갭 차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렇게 전세가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갭이 줄어들었을 때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선소유권 확보를 한다면 부담을 최소화해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주택자들은요, 지금 이 시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실탄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 인상은 무이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자들보다는 유이자 대출을 활용하는 실거주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실거주를 위한 대출의 경우에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5%가 넘어가면요,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요, 7%가 넘으면 이때부터는 심리적으로 부담의 한계선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규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실입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할 생각이라면 대출 금액이 집값의 40% 이하이거나 아니면 금리가 5% 이하여야 합니다. 즉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요, 대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버틸 수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출 금액도 크고 금리도 높다면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리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실입주를 위한 영끌 투자라고 하면 금리 좀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끌을 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이 충족되었을 때 영끌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위 3가지 중에서 단 1가지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끌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의 크기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시기와 가격 그리고 금리 등을 관망하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탄을 모으면서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끌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